네, 옷장에 주목할 종목 와운의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파트너님이 선별하신 오늘의 돈 되는 트렌드 화면을 통해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중국 소비 패턴 변화, 소비 관련주 오늘의 트렌드인데요. 부진한 아시아 시장에서 혼자 급등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 증시입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7일간의 긴 연휴를 또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쉬면 국내에서는 또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일단 중국의 소비는 전 세계가 모두 다 기대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물론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고 있지만 사실 중국인들이 가장 또 좋아하는 국가 중에 한 군데가 유럽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유럽도 중국에 대한 소비를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전 세계가 중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가 쉬어가는 것은 아쉽지만 7일간의 긴 연휴, 한국에서도 뭔가 중국 소비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중국 소비 트렌드가 꽤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여기서 얻어갈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세대별로 소비에 대한 차이가 나는 것처럼 중국도 세대별로 소비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우선 준비된 그림을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중국 인구 내 여행 주도 연령에 대한 부분인데, 이 자료는 우리가 이제 이번 노동절 연휴 때 어떻게 바뀌었느냐, 여행에 대한 객수가 어떻게 증가했느냐를 나타내는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우리가 00년대생부터 90년대생 그리고 이제 80년대생까지는 상당한 여행 계획에 대한 주도를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다만 이제 70년대생이라든지 60년대생은 중국 내에서도 여행보다는 조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쉬어가는 레스트, 집에서 쉬는. 그죠? 그냥 휴식을 하는 연령들이 좀 많이 나타난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80년대생이나 90년대생이 많이 여행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가족 또는 친구들과 또는 혼자 여행을 하는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으로도 함께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국 MZ세대들에 대한 희망 여행지는 어떻게 되느냐? 앞서 봤던 우리가 이제 00년대생부터 해서 중국 이제 80년대생까지를 MZ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같은 MZ잖아요. 정말요? 그렇게 우리가 따져서 보면 중국 MZ세대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나라는 바로 이제 대한민국인 것으로 드러났고, 다만 이제 인기 여행 도시로 본다면 이제 방콕이 가장 높은 득표를 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서울이 한 6위권 정도에 대한 부분을 기록했다는 것도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입국자 수가 늘어나고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2023년도 7월달, 8월달을 보면 20만 명 정도의 수준이었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40만 명에서 한 30만 명 후반까지 크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여행객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베네핏을 국내에도 상당 부분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런 중국에 대한 소비 트렌드는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과거처럼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면세점에서 엄청난 쇼핑을 하고 밥솥을 들고 간다. 그건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은 뭐냐 하면 결국 이제 중국인들에 대한 소비 패턴 자체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건데요. 1위가 가성비를 가장 많이 따지는 그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고, 그 두 번째로 많이 검색되는 이유를 보니까 기초 또는 실용품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체험에 대한 상품들이 또 많은 이용을 또 부추기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네 번째가 이제 고품격이나 또 이제 품질 서비스를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생활 하이테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런 과거에 이제 중국인들은 돈을 펑펑 물 쓰듯이의 그런 이미지보다는 중국인들 안에서도 MZ세대들이 크게 소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좀 더 가성비를 중요시하고 실용적인 소비 습관으로 바꿔나가고 있다는 부분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화장품류에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화장품이라고 했을 때 중국인들에게 수혜를 받는 종목 이러면 이제 다들 똑같은 대답을 하죠.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생활건강 이렇게 이제 두 종목을 가장 먼저 떠올리면 양대축이라고 얘기들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좀 더 가성비, 우리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권미정 앵커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던 것이 클렌징 오일은 뭐 마녀 공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제품류에 따라서 선호 브랜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최근 특징들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대형사 중심으로 화장품주들이 움직여 왔다면 이제는 화장품도 중소형사로 바뀌어 나가고 있고 이런 데 소비들 자체가 좀 더 넓혀서 확산시켜 본다면 우리가 의류주 안에서도 이런 중소형 브랜드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에 따른 관련주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종목으로 감성코퍼레이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감성코퍼레이션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오늘 바닥권역에서 이제 조금씩 주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52주 동안에 대한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주 동안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보시면 4,59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이제 저가를 찍고 난 다음에 바닥에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감성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의류 모델이 현빈 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국을 타겟팅으로 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고 2024년 들어서 이 중국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공략을 하고 있는 양상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재평가로 저는 이런 의류주 안에서도 감성코퍼레이션 같은 중소형 브랜드들도 재평가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현대바이오랜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대백화점 계열 안에서 화장품에 대한 원재료를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중소형사들이 많이 오늘 시장에서도 화장품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실리콘2라든지 또는 이제 APR이라든지 이런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현대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화장품에 대한 주 원료를 국산화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는데 대신에 이제 우리가 최근 들어서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보시면 바닥권역부터 서서히 올라오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신고가를 가는 화장품주들도 있지만 이렇게 바닥에서 움직이는 화장품주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가격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변화가 좀 더 깜짝 급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닐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자, 10월 1일부터 7일까지가 중국 국경절 연휴입니다. 그에 따른 시장에서는 이런 퐁당퐁당 증시에 맞춰서 이런 단기 테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중국 소비에서도 가성비 소비가 또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내일 수출 데이터 앞두고 오후장 들어서는 화장품주 APR과 실리콘2가 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 관련주로 감성코퍼레이션 그리고 현대바이오랜드 주목해 보시죠. 네, 그러면 오늘의 수익률 탑5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수익률 탑5 중에서 반가운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퓨처캠입니다. 네. 오늘 전리섬 암과 관련해서 임상 이상에서 완전 간회라는 긍정적인 결과 발표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어떻게 재료 소멸로 조금 두고 갈까요? 아니면 계속 들고 가볼까요? 뭐 참고적으로 이제 임상 이상 같은 경우에도 A, B로 또 세부적으로 나뉠 때가 있거든요. 네. 이제 A는 효과가 있나 없냐, B는 이제 용법과 용량에 맞춰서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하는 것이 B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임상 이상은 말 그대로 효과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좀 더 의미를 둘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현재에 대한 신고가 흐름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호재라고 보고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원픽도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은 STX 그린로지스라는 기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물류 관련돼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 봤던 내용도 수출 운임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만큼 이제 운임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말에 또 이스라엘과 또 헤즈볼라 간의 그런 분쟁이 좀 더 확산되는 모습들도 나타났고 또 내일은 네. 파업까지 예정이 네, 돼 맞습니다. 있잖아요. 미국 내에서 또 파업 이슈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해운 운임 관련된 이슈가 좀 더 확산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이 STX 그린 로지스 같은 경우에도 STX 계열사 내에서 물류와 그리고 해운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했을 때 한 번 더 재평가를 좀 보이지 않을까 말씀도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16,400원, 손절가는 13,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의 텐텐베거 오늘의 원픽은 STX 그린 로지스입니다. 이성로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스탁 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